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요. 내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들이 외환으로 또 엮고 있잖아요. 외환. 내란에다가 외환에다가 내란은 지금 무기징역 뭐 지금 현재 그렇게 선고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만 외환 이것도 이제 간단치 않습니다. 저들이 이제 몰아붙이는 걸 보게 되면은 외환하고 내란하고 뭐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게 되면은 검찰이라기보다는 특검이 되겠죠.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도 유죄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윤 대통령 발목 잡은 여인형 메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려 징역 30년을 또 선고합니다. 판사가. 계엄 위에 평양 무인기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준전쟁의 뭐 이렇게 에, 행위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징역 30년. 지금 나이로 보면요.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이나 뭐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내란으로도 무기, 외환으로도 징역 30년 뭐 이런 식인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킨다, 구한다 뭐 이런 목소리는 높지만 현 시점에서는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다고 보면요. 그래도 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정치 상황이라든가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분명히 기적은 터진다라는 믿음 자체는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 투표지 용지가 부족한 사태로 인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2030의 기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고 이것이 이제 부정선거로 지금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뚜렷한 어떤 목적 의식이 생겼고 전투력이 이제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재선거만 만일에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 이런 것도 이제 올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요. 자, 참고로 말이죠. 최근에 모스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연설을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청년들이여 일어나 싸워라. 뭐 이런 어떤 주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주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후에 또 많은 청년이 실제로 또 현장에 모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현장은 과거 그 어떤 집회보다도 성격이 뚜렷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태극기 집회하면 그냥 이제 나이 드신 노인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집회로 인식이 됐는데 이 공식을 깬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도 특별히 이제 주목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지금 미국에서 온 모스탄이라든가 같이 이제 동행했던 그 프랭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한국 안에서 충분한 문제 제기와 이슈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미국이 움직일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 이제 모스탄이 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한국은 역사 속 사회 대변혁의 핵심에는 청년 운동이 있었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모든 나라가 그 혁명이라든가 큰 어떤 사회적 어떤 변혁을 이끌고 온 그런 큰 정변의 그 중심에는 그게 국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 세력이 그 작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요. 대부분 그 주력은 청년들입니다. 청년.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뭐 로베스피에르라든가 뭐 당통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 그 전후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렇고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큰 어떤 변혁이 터질 때는 20대, 30대들이 움직이는 거죠. 주로 20대들입니다. 자, 바로 지금이 2030, 20, 30의 때이고 기회이며 시간이자 운명이다. 이 횃불 더 뜨거워지고 더 커지고 더 강렬해지길 원한다. 트럼프 일기 시절 홍콩이 중국에 넘긴 것 큰 실패라고 말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 홍콩은 여전히 중국과는 분리된 상태로 독립된 상태로 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홍콩이 중국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자, 비폭력 평화 저항하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기록된다. 모스탄이라든가 프랭크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온건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폭력을 주문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항상 비폭력 평화입니다. 무저항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비폭력 평화 저항이죠. 무저항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로 이런 관련 소식이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악관에서도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한다라는 거죠. 자, 프랭크 박사 A 주시해달라. 아주 놀라운 일이 전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예, 백악관 소식이 밝더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뭔가 모종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어떤 희망을 주고 있죠. 자, 한국은 합법적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잃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파면을 당했다라는 언급을 또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항쟁이라고 할까? 정신적 구심이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는 2030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리더, 진정한 리더는 바로 윤 대통령이죠. 그 어떤 정치인, 현역 정치인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을 뭐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어떤 그런 분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도움 절실한 한국, 미국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다 이 시사를 또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도요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언제 어떻게 잡는지는 우리가 뭐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자, 한국에서는 부정선거의 도구 상자 다 사용되고 있어. 그야말로 여기 종합 세트다, 종합 백화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심각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었다. 소위로 이제 4.15 총선 그리고 뭐 4.10 총선이죠. 이제 그 두 분의 총선이 아주 심각했죠. 다른 선거도 뭐 의심스럽지만 특별히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 그 앞에 또 국회의원 선거, 그 두 분의 선거죠. 거기서 의석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버렸잖아요. 황교안이 당시 대표로 있을 때 그때 선거, 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뭐 그 시절 말이죠. 그때 대패했고요. 그게 이제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지난번 4.10 선거, 그때 역시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자, 황교안 2030 나서며 대한민국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 민경욱 재선거 시행 왜곡 사례를 제시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재선거를 이루자. 자, 재선거 주장은 뭐 당연한 건데 재선거 전에 재검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검표 없이 재선거가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빨리 재선거를 주장하자, 또 아니 재선거를 주장하자 이전에 재검표부터 빨리 이슈화시키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자, 박주현 변호사 6.3은 선거 자유와 공정 현저히 침해됐다. 선거 무효다. 서밀한 위금속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법을 아예 무력화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며 선관위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전한길, 자, 민경욱 등 조롱 속 아스팔트에서 싸운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사실 부정선거 주장하면요, 또라이 취급받는 이제 별종으로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구시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꼴통시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알더라고 오히려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네가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선거라는 게 그렇게 쉽게 부정선거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런 조롱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전한길 이야기고요. 하기야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에 지금 뛰어든 그 경력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죠. 그러나 그 어느 인사들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고 이슈력이 있다, 파이팅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자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간선거 앞두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건절 나선다라고 합니다. 이런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었고요. 자세한 소식은 제가 생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 방에 왕큐에 다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뭐 조금씩 어쨌거나 부정선거가 하기 힘들도록 뭔가 제도화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우편 투표가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거든.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자주 언급하는 게 바로 이 우편 투표입니다. 우리로 치면 관외 투표가 되겠죠. 관외 사전 투표. 그거하고 거의 닮았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지금 부정선거가 없도록 아예 건절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대선에서 큰 스코어 차이로 큰 격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두 번째. 그때처럼 말이죠.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도 동시에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캠프 쪽에서 변호사만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 하더군요. 변호사만. 근데 그 말을 제가 뭐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아예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뭔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예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도록 건절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법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힘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 수 있는 이 숫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적 투쟁을 통해서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현장을 다녀온 윤용진 변호사라고요. 박주현 변호사하고 뭐 두 사람이 콤비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먼저 밝혀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했네요. 잠실벌을 찾아가지고 아주 뭐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국민적 열기가 상상 이상이다. 상상 초월이다. 부정선거 외쳤더니 더 많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정말 그동안의 그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힐링의 상태로 카타르시스의 상태로 오는 것 같다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무되고 고양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물밑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윤영진 변호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뿐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보면요. 조만간 뭔가 자꾸 큰 거 터진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국내에서 터질지 미국에서 터질지 좌우지간 터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2030 청년들이 그 현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와서 제가 조금 보니까 기독교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장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독교 느낌 쪽으로 가버리면은 또 여기에 또 폄하된다고요. 그래 지금은 좌우지간 정치색이라든가 어떤 종교색이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다수 청년들이 굳이 이념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항상 집회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다. 이걸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특정한 주의 주장, 특정한 세력들만 모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관련된 뉴스를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암울한 것 같지만 저 멀리에서 봄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